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요즘 너무 잘 나와요. 거래량 3월, 4월 최고치 기록했다는 소식 지난 시간을 통해 말씀드렸고요. 5월 주택 경기 실사지수라는 것도 발표됐는데 이것마저도 잘 나옵니다. 시장에 전반적으로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이 이제 정말 우리들의 기대감을 점점 더 키워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 오늘도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략 챙겨드릴게요. 전화 주세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02797-0300번으로는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질문 또 접수받고 있어요. 궁금한 사항들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눌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분위기 좋긴 한데요, 대표님. 네. 왜 그래도 1년 중에 부동산의 성수기인 그 봄 이사철은 사실 좀 지났잖아요. 네. 이제 장마철 오고 여름 되면 그동안은 전통적 비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집값 좀 이제 괜찮아지고 또 좀 사기 좀 편해지고 이러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상 1년을 통틀어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사철, 네. 또 가을 이사철 이런 봄과 가을에 거래량이 많았다가 연초 연말 그리고 이제 여름 비수기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거래량이 증가한 요인을 항상 분석을 해 보다 보면은 과연 그 2015년의 화두는 뭐냐 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세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전세금이 왜 올랐느냐? 그건 이제 금리 인하로부터 이유를 찾으면 될 것이고, 문제는 작년처럼 미친 전세값이라는 화두로 해서 전세금만 올라가고 거래는 조금 아직도 덜 되고 있는 현상에서 요즘은 지친 전세값이라는 표현을 해요. 하도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지치고 네. 금리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차라리 그 융자를 안고서라도 집을 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기조로 1, 2, 3, 4월 이 5월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상으로 혹여라도 5, 6월 달에 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면 이게 좀 오히려 주택을 구입하는데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작년도 보면은 작년 8월 달이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이 내내 죽다가 2014년 같은 경우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좋은 대책을 내놓고 해서 8월 한 달만이라도 거래량으로 따진다면 그 지난 5년 통틀어서 가장 많았던 부분이 또 작년이었어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이번에 과연 지금 5월이니까요. 6월, 7월, 8월로 넘어가는 여름 비수기를 맞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거래량 증가에 의한 또 다른 추가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냐는 경제 상황, 또 금리라는 상황, 이런 모든 것을 봐야 된다. 어쨌든 지금의 거래량의 증가 요인, 지친 전세값이라는 네. 말로 표현을 하고 싶네요. 이번 달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여기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우리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제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빨리 전화 주세요. 저희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고 있을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아, 예. 예, 저 수지. 예,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함성 아파트. 예. 예, 그거 좀 어떻게 좀 구입해 보려니까 앞으로 어떨란가 싶어가지고. 여기 사고 싶으신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수지 풍덕촌동이라고 하셨죠? 풍덕천동. 촌동. 예, 한성 아파트 가보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그 이제 용인시 수지구 네. 풍덕천동 하면 예. 기본적으로 이게 분당하고 예. 광교 이제 사이에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 여기도 뭐 아파트 밀집 지역이긴 하지만 분당이라든지 광교에는 조금 밀리는 가격 동향이 있습니다. 아,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되는 게 내년인데, 네. 그럴 경우라면 쉽게 뭐 판교로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수요마저도 워낙 집값이 이제 분당이 비싸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은 수요자 승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구입을 하시려는 목적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예. 그냥 투자예요? 예. 부동산에서요. 투자를 정말 잘하고 못하고는 타이밍에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아파트를 노린다, 아파트라는 종목을 노린다, 또 지역을 노린다 했을 경우라면은 사실은 작년 아니면 재작년 전도 해서 조금 세미나를 자꾸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때 또 조금 이렇게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은 좀 가격이 올랐거든요. 전체적인 그 거주비가 이제 좀 뭐 전세금이 늘어가면서 주택을 구입해도 될까라는 분위기에서 이 신분당선에 대한 호재가 연장에 대한 호재가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태로 딴 데는 많이 들어 올랐어도 여기만큼은 조금 딴 데가 한 2, 3천 정도 올랐다면 여기는 한 5, 6천 정도 올랐었던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자, 그런 분위기에서 좀 더 가격이 오를 소재는 있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있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요즘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개통이 나고 나서의 그 효과를 많이 보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다만 가격이 얼마라도 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 그 한성 아파트가 90년대 입주해서 한 7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일단 20평대 그 단일 평형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소형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소형과 대형이 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형 아파트가 훨씬 좀 인기를 끄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여기 한성 하면은 그래도 소형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탈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쪽 구조의 금액성으로 봐서는 24평짜리가 지금 한 3억 초반대 된다라고 한다면 3억 중후반으로 넘어가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예요. 즉 가격이 올라가는 어떤 상승률만 봐더라도 내년 가서는 대체적으로 한 3% 내지 5% 이 정도면은 얼마 정도냐면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요 정도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다지 내가 전세 끼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좀 이익을 보기에는 사실은 크지는 않은 겁니다. 야, 근데 물론 이제 개통 이후에 효과가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까 얘기대로 그래도 내 집 마련한다라고 한다면은 20평대 또 30평대 또 새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훨씬 이거보다 더 높은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라면은 조금 어찌 보면은 지금 단순 투자 쪽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아파트의 투자가 전세 끼고 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한 뭐 7, 8천에서 1억 정도 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서울이나 이게 서울 중심부에 어떤 그 신축 빌라 다세대를 투자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 이유는 일단은 거기도 마찬가지 땅값 상승에 의한 그 전세값 상승 그리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데하고 좀 차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요층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 그리고 공급은 딸린다는 거 그래서 신축 빌라가 좀 더 유리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좋은 위치에 어떤 신축 빌라하고 한 비교를 하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딱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아파트에 대한 투자는요. 시기적으로 어떤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라든지 좀 상승기류 탔을 때 이런 부분을 잘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라면은 내년, 작년, 재작년 이쯤 써야 될 거를 지금에 와서 산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상담하신 분들은 제가 충분히 사도 괜찮습니다라고 하셔서 지금 이득을 보셨는데 지금 제가 사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이득뿐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다른 쪽에 훨씬 더 이득이 좀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요걸 한번 저울질을 해보고 투자 임해보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아유, 우리 시청자님 조금만 더 일찍 전화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게. 예. 주변 지역에 또 알아보시고 괜찮은 데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저희 또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분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저는 그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 예. 44평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매도해도 될까요? 암사동에 있는 롯데캐슬 말씀하셨습니다.
암사동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그 암사동의 롯데캐슬 퍼스트 아파트 네. 거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세를 놓고 계시는 건가요? 전세. 전세를 끼고 계세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아마 팔아도 될 거야라는 그 예상은 조금 파는 게 낫지 않냐라는 그 스스로의 생각도, 우리 시청자분의 스스로의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네네. 제가 이런 그 상담을 통해서나 또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꾸준히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인근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내 금액이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끄집어 내려지는, 발목을 잡히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걸 좀 조심해 보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자, 일단은 현재 모습은 좋죠. 롯데캐슬 퍼스트 아파트라든지 앞쪽에 프라이어 팰리스라든지 또 그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가 암사동이나 이쪽 고덕동에 위치한 곳에 입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특히 요 옆에 이제 가락 시형, 고덕 시형 같은 경우 재건축하는 일반 분양 아파트들이 미달 사태에 있다는 거. 그만큼 큰 인기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 금액까지 줘서는. 또 오른쪽에 지금 하남 미사지구 같은 경우가 1200대 분양했다가 또 1300대 그리고 1400대로 지금 분양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는 이 정도의 어떤 입지라든지 고독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생활권이 좀 비슷해지는 경향으로 봐서는 결국은 이쪽 하남 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결국은 고독이나 암사동에 있는 새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조금 잡아 끄는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더더군다나 지금 그 44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40평대, 50평대 좀 그래도 그나마 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냐? 이게 이제 2000년 후반에 입주된 거잖아요. 네네. 아니면 이제 내년에 한참 입주하게 될 하남 미사지구에 30평대가 좋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많은 선호도, 즉 한 열의 8분은 선호도 조사에 의한다면은 신축 30평대를 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아까 얘기대로 입지적으로 지금 하남 미사지구 때문에라도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44평이라는 그런 평형대라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그러니까 하남 미사지구가 입주되기 전 단계에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나마도 그 전에 한참 거래가 없다가 요즘 들어서 좀 거래량이 늘었단 말이에요. 네네. 자, 이 분위기를 못 살리고 가다 보면 또다시 지금 하남 미사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요. 고덕지구의 2단지, 3단지들이 이제 재건축돼서 입주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형 아파트들도 마찬가지 입주를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점점 노후된 아파트, 새 아파트 이런 부분이 갈림길이 있는다면은 새 아파트와 헌아파트에 대한 양극화 차별화 현상은 점점점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단지도 크고 거주하기도 너무너무 좋은데 아까 얘기한 두 가지 단점에 봉착하고 있으니까 좋을 때 항상 지금 44평이라고 그래도 아마 시세는 7억이 조금 넘는 정도 금액일 겁니다. 네네. 그 정도라도 매도하는 게 낫지. 지금 2천만 원 정도의 시형이 30평대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평당 금액으로 따져서는 20평대와 30평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10평대나 40평대, 50평대 같은 경우가 이 지역 같아서는 평당 금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7억 5천, 8억까지 옮겨진다는 거는 결국은 예상대로 평당 2천까지 올라서 줄 수 있느냐를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꼭 매도를 하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자, 계속 전화주고 계실 겁니다. 다음 분 또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저희 어디로 가볼까요? 궁금하신 건 알려주세요. 그 양천구 예. 그 목동 목동. 5단지 바로 앞에 네네. 거기 부용 2차 주상복합이 있어요. 예. 거기 그 안에 1층 상가를 좀 매입하고 싶은데 아, 예. 괜찮을런지. 상가 이름 풀네임 알려주세요. 부영? 상가 이름은 부용 2차 주상복합 1층이에요.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고 1층이다. 네. 네, 이윤환 대표께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선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상가가 나왔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은 반면에 상가를 매입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자, 어쨌든 지금 분위기상 저금리 기조에서 이 상가 또 오피스텔 어떤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많은 분들은 신규 택지지구 내에 있는 상가라든지 신규 분양되고 있는 상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반대로 아주 구시가지 목동 안에 그 상가를 지금 보셨는데 네. 지금 이제 상가를 보실 때는 우선 이렇습니다. 그냥 가시적으로요. 지금 현재 모습에서 매매 금액 그리고 보증금하고 월세 이걸 계산을 해서 보증금 월세 곱하기 12를 하고요. 그리고 보증금을 제외한 매매 금액을 산정을 해서 연 수익률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일단 5%만 정도 돼도 아주 훌륭한 상가 수익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그런 수익률은 계산을 해보셨나요? 계산을 안 해봤는데 네. 일단 지금 너무 상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르고 지금 뭐 부동산이 대세니까 아무래도 지금 수익형을 투구하다 보니까 지금 1층 상가가 나온 게 없는데 네, 그건 지금 1층이에요. 근데 네. 이제 그 단점이 그 상가 안에 있어요. 상가 안에 깊숙이 안에 있어. 밖에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상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저렴하게 나와서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저렴한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아무래도 그 손님층은 그 위에 있는 그 주상복합 그 주민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네. 수요층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일단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사볼까 하고 지금 전화드린 건데요. 자, 일단은 자, 우선 수익률 지금 뭐 혹시 매매 금액하고 저 보증금이나 월세는 얼마 정도 되죠? 아, 네, 지금 전용은 한 13평 정도 되고요. 네. 한 5억 5천인데 네. 이제 보증금이 7,500이고 이제 한 네. 210 정도 나오거든요. 210만 원이요. 네. 자, 그럼 대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4.5%에서 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대략적으로. 자, 그러면 수익률 정도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그 네. 임대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사실은 그 수요층들이 보통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이 많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어떤 역세권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층들이 늘어나면서 월세를 좀 올려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많습니다. 네. 근데 아파트 상가는 일단은 그 수요층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 그렇죠. 수요층에 의해서만 계속해서 수익률을 봐야 되는 즉 그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자, 그런 부분의 단점이라면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모습이 상권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대로변이라든지 누가 봐도 조금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값을 더 치르더라도 그런 대로변이라 조금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어떤 상가라고 하더라도 안쪽에 있는 상가가 있고요. 바깥에서 표면화되는 그런 광고판을 걸고 지낼 수 있는 상가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통상적으로 2층이라든지 3층 이런 부분들이 1층 상가에 비해서 싼 이유들이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1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보다 좀 임대료를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1층 상가의 반이라든지 3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상가는 사실은 저 안쪽에 놓였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2층이나 3층에 있는 상가처럼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요. 네, 네. 물론 1층의 유동 인구에 의한 부분으로 꾸준히 뭐 임대 수익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선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싼 게 네, 비질석이 있다는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 될 수도 있다는 네, 좀 우려 섞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원래 아파트 상가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2층, 3층, 즉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1층이긴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2층, 3층 격인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취급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네, 하여튼 상가를 구입하실 때는 오히려 사실은 어찌 보면 요즘 그 신규로 분양되고 있는 상가보다는 더 나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축으로 분양되고 있는 상가들이 임대가를 얼마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매매 금액에 산정을 하는데 지금 이게 그 평당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말이죠. 아까 전용 면적 13평이면 26평짜리 분양 면적이 돼요. 거기서 금액을 대략 한 5억 5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한 2,500이 안 되거든요. 근데 택지지구에 있는 그런 상가다, 신도시에 있는 상가다 이런 부분들이 많게는 4,500까지 갑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싼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액으로 따져서는 어떤 상가에 대한 2천만 원 초반대다라고 한다면 1층 상가 취급을 못 받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가마저도 그래도 격 있게 제대로 된 어떤 분양평에 맞는 금액으로 하려면 3천만 원 정도 이상은 돼야지 맞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취지는 1층이라고 하더라도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평당 금액으로 따진다면 거의 2층격이 아니겠느냐 예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나중에 되팔 때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빠르게 문자 열어볼게요. 빌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대지 지분이 큰 노후된 빌라 쪽으로 권유를 많이 받습니다. 신축보다 괜찮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괜찮을까요, 대표님? 경우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빌라 하면은 많은 사고방식에 빌라 하면 사고 나면 떨어지는 게 빌라 아닌가? 너무 이런 많이 식으로 경험을 해봐서. 네, 경험을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그 90년대 또 뭐 8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꾸준히 주택가에서 늘어나는 단독주택에서 새로 졌을 때 다세대 빌라로 졌을 때 또 그 당시에 고액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소액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빌라에 대한 패러다임은 그야말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고 나면 떨어지는 게 빌라니까 황금성이 없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신축이 만들어지니까요.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빌라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2000년도 들어와서부터요. 자, 2002년도. 자, 이때가 어땠냐면 서울 시내에서 특히나 이제 뉴타운이라는 개발 바람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재개발이란 작게 해서 난개발 방식에서 좀 크게 제대로 된 구역. 그 얘기는 지금 난개발은 뭐냐면 도로에 대한 망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로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오면은 그마저도 도시 미관이나 여러 가지 상태가 좋지 않은 나중에 미래가 되기 때문에 서울을 정말 정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큰 틀에서 반듯반듯하게 도로망이 확보된 상태에서 아파트가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뉴타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타운 하니까 이미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좋고 가격이 높으니까 빌라에 대한 패러다임이 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으로 확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빌라에 대한 시선이 뭐냐면 지역별로 여기는 대지 지분이 얼마인데 왜냐하면 빌라에 대한 평가 방식이 대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건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대지가 이건 10평이야. 대지가 5평이야. 그러면 개발 방식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지 지분 10평이 훨씬 비싼 가격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많은 개발지 하지만 개발된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제 출구 전략 세워서 이제 개발이 무산되는 곳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은 가장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으로 봐야 된다. 즉 이미 개발지가 아닌 곳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논할 게 아니고요. 신축이라든지 실소유자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발이 확실하게 가능하다. 개발 예정 구역으로 돼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축 빌라가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현실성이 그게 더 좋아요. 네, 이렇게 도와드리고요. 자,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월요일 18일입니다.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한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물 살펴드릴게요. 요즘 부동산 투자가 대세라는 말 앞서서 저희 전화 연결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2077-6392번입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이해나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 위치 먼저 그리고 포인트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박준영 소장님 어떤 매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이죠. 싸게 집 사고 임대 수익 보고 그리고 시세 차익 노리자 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이 그렇습니다. 1,200만 원의 소액 투자로 단기 시세 차익 가능한 강동구 초로동 다세대 주택 준비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여기 가볼 거고요. 이수희 소장님의 매물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곳입니까? 네, 저는 첫 번째 매물은 중구 황학동 매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넓은 전용을 가진 3룸이고요. 상업시설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자랑하고요. 두 번째 매물은 마포구 합정동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투룸을 준비했고요. 복합 개발의 1번지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복합 개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본 유입과 고용 창출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 먼저 열어볼게요. 중구 먼저 들리겠습니다. 황학동 매물입니다. 서울시 중구 황학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올 7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8층 건물 가운데 7층이고요. 방 3개, 욕실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3룸입니다. 황학동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이수희 소장님의 매물입니다. 들어갈게요. 투자 포인트 먼저 살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초역세권 매물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신당역을 도보 2분이면 이용할 수 있고요. 조금만 빨리 걸으신다면 1분 안에도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의 가치가 돋보이는 매물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정리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상업시설이 서울에서는 중구가 70%를 차지하기 때문에요. 그만큼 자본 유입과 고용 창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밑으로는 역세권 개발 가치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또 재건축들도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집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황학동은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력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 가치가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중구 황학동에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체 이 지역, 이 주변에 뭐가 있을까? 아직 가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 드릴게요. 입지적인 특징 꼽는다면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정말 교통이 편리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2호선, 6호선 신당역을 도보 2분 내면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근처에는 3호선을 제외한 1, 2, 4, 5, 6호선 5개의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환승까지 하신다면 정말 천혜의 역의 환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망 밝기
발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야 동호대교나 한남대교, 남산터널을 이용하신다면 강남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주요 업무지인 뭐 시청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그리고 왕십리 등으로 또 이동이 관리하기 때문에요. 주요 업무지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또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특별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상업시설이 정말 많은데요. 쇼핑 메카 지역이라도 무관할 정도로 밀레오라나 디자인 플라자, 롯데피트 등 내노라는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인 또한 많이 방문을 하고요. 외국인 또한 65% 정도가 방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런 자본 유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상권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조건도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뭐 장충당 공원도 있고요. 청계천도 있고요. 화학동 사거리라든지 그리고 쇼핑몰이나 디자인 플라자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신다면 환경과 편의점 그리고 상업시설이 잘 어우러져서 업무타운까지 형성이 잘 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신라호텔 면세점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본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처에는 동국대학교 그리고 초중고도 많이 즐비해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접근까지 잘 맞춰진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매물같이 끌어올릴 만한 좀 개발 호재들도 좀 많아져야 될 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큰 것들 위주로 좀 봐주신다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 주변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상업시설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롯데캐슬 베네치아라고 고급 주상 복합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근데 그게 들어서면서 지역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청계천도 방문을 하면서 그 지역 가치가 올라가면서 상업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입지적인 조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장충동이나 신당동 쪽은 많이 올라갔지만 화학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간 저평가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롯데피트 개장 그리고 디자인 플라자가 개장을 하면서 연간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본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지금 사옥이나 이런 것들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장충동이나 신당동 쪽으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본 유입으로 인해서 미래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겠습니다. 본매물 근처에는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신라호텔이나 면세점을 또 이용하고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한 번 더 작용을 하고요. 밑에 쪽으로는 약수와 청구 복합 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중구 쪽에 가시면 되게 고층 건물이 많이 즐비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또 많은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 그를 뒷받침하는 것이 또 입지 규제 최소지구 후보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집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주 야간 유동 인구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동대문 상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거지로 찾는 지역이 바로 요 근처인 황학동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미래 가치가 돋보이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희 지금 화학동 매물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물 특징 살펴드릴게요. 7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 3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 점검해 주세요. 어떻게 지어집니까?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8층 중에 7층 건물이고요. 특이하게 지금 방 3개짜리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방 3개인데도 전용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주방도 별도 분리되어 있고 방 3개, 거실도 널찍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7층이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뷰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요. 채광도 굉장히 좋을 예정입니다. 디자인 쪽에 가장 강한 쪽이 중구 쪽인데 그만큼 고급스럽고 디자인 예쁘게 꾸며질 예정이고요. 당연히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CCTV 방범 처리되어 있고요. 주차도 길게식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실입주 하시는 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구조를 갖고 있겠습니다. 네, 가격은 또 얼마나 또 매력 있나 이거 좀 살펴봐야 되겠죠.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3룸 치고는 저렴한 분양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7,500만 원이고요. 전세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전세를 놓으신다면 2억 5천이 가능하시니까 소액인 2,500만 원 투자가 가능하신 거고요. 월세는 정말 잘 나가는 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천에 100만 원 정도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융자 지금 최대 활용하시면 1억 8천 정도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소액인 4,500만 원 투자하셔서 수익률 한 13%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황학동 매물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매수하기 전에 유의할 점 챙겨가시죠. 어떤 것들 염두에 두겠습니까?
네, 상업시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굉장히 많이 화려하지 않나 이러신데 주택가도 좀 같이 있기 때문에 화려함과 좀 노후함이 같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력이 많기 때문에 현장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근처에 정말 상업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고용창출 잘 되는지 직접 나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중구 황학동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강동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9분다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전용 면적 69.4제곱미터고요. 6층 건물 가운데 3층, 이번에도 방 3개입니다. 매매 금액 보겠습니다. 2억 9,7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이요. 전세 보증금 2억 8,500만 원 내다보고 실제 투자 금액 1,200만 원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미 준공 완료된 건물입니다. 천호동에 있는 매물이고요. 한번 살피러 갈게요. 어떤 포인트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지역 부동산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일단 고덕지구, 명일동, 그리고 삼익 그린 1차, 그리고 강남권 등 재건축 이주 수요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 현재 많은 재건축 이주 수요와 투자 수요까지 가세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부족한 탓에 꾸준히 임대가 및 매매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파격적인 분양 가격입니다. 건축주가 직접 분양을 매물로써 시세 대비 분양가가 아주 파격적으로 1,200만 원의 소액 투자로도 3룸에 투자가 가능하고 월세 전환 시에는 6천만 원 미만의 투자금으로 13.2%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물이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5호선 9분다리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여 홈플러스 그리고 병원, 금융기관 등 대형 상권 및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앞으로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강동구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킬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와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첨단 업무단지, 더해 천호 재정비 촉진주구 개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편일까요? 일단은 역세권은 맞긴 합니다. 5호선 그 9분다리역에서 바로 이제 인근 지역에 매물이 위치해 있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더 특징을 가져갈 만한 것들이 뭐 교통 부분에서 뭐가 있어요? 예,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지하철 5호선 9분다리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였고요. 지하철 5호선을 이용하여 광화문, 강남 지역까지 30분대 그리고 여의도까지 50분대 이동할 수 있고요. 더해 2018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통할 상일역에서 하남 미사지구까지 연장과 그리고 도보 13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8호선의 암사역에서 별내 신도시까지 연장 사업으로 대중교통 여건은 더욱더 편리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사통팔달의 쾌속 교통망을 구축하여 올림픽대로 그리고 서울 외곽 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등이 인접하여 서울 도심과 수도권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거리에는 초등학교로 선사, 천일 그리고 중학교는 천일, 천호, 강일과 그리고 성덕 여자중학교 그리고 선사 고등학교 등이 있고 가깝게는 대명 초등학교 그리고 명일여자고등학교, 배재, 강동고등학교 등이 위치하여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녹지 공간 확보로 강나루 한강공원 그리고 암사 생태공원 그리고 암사 선사 유적 등이 가깝게 있고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상형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생활적은 어디에서든지 그린웨이를 통해 일상 속의 산책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챙기러 가겠습니다.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지역마다 다 있죠.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개발 호재만큼 대형 호재 또한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고덕주공 그 이주 그 호재를 머금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좀 설명 좀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주 수요 때문에 굉장히 지역 부동산이 활성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현재 강동구를 비롯한 강남 4구 일부 단지들이 이주를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강동구에서 이주 예정 가구 수는 1,372가구, 그리고 강남
강남 3구는 총 11,556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강동구는 강남 4구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현재 많은 이주 수요가 몰리고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크게 일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 업무시설 조성으로 지금 강남 3구와 비교했을 때 강동구의 최대 장점은 개발할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구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8,144제곱미터는 200억의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의 삼성 엔지니어 등과 함께 동종 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3지구의 고덕산업 업무 복합단지 23만 4,523제곱미터는 세계적 가구유통 기업인 이케아를 비롯해 연구개발,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생명공학 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들 지구에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10조 9천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연간 6만 2천여 명, 그리고 임차 수요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더해 도시 부적격 시설인 성매매 직결지와 노후화된 재래시장을 정비하여 더 풍요롭고 쾌적한 서울 동남권의 신거주 문화 중심지로 개발할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1구에는 지하 5층, 지상 40층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불어 이주 수요, 그리고 대기업 상주 인원 유입에 따른 임대 수요 증가와 매매 수요로 인하여 집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저금리 시대 소액 투자로 미래 가치가 보장된 호재가 많다 하겠습니다. 고덕지구 재건축 외에도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생각보다요. 저희 지금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이미 건물이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입니다. 아마도 사진도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함께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2015년 2월 말 준공한 14세대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금 6층 중에 3층이며 전용이 69.4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32.68제곱미터에 방 3개, 그리고 욕실 2개, 그리고 주방, 넓은 거실로 이루어진 3룸이고요. 필로티 구조로 100% 일렬 주차가 가능하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 옥상에는 전세대, 개별 창고 및 아파트형 아일랜드 식탁 제공과 그리고 최고급 내의장재로 시공하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략형 건물로 옥상에 태양광 지bil판을 설치하여 공용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건물이다 하겠습니다. 참 사진을 보면요. 참 넓어 보여요. 이거 각도 아니겠습니까? 진짜 실제로 가봐도 이 정도로 좀 넓어 보이나요? 예, 전용이 굉장히 넓습니다. 가격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선이면 저희가 접근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21평 이상의 그 전용이 지금 3억대가 지금 넘는데요. 아주 저렴한 매매가입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 딱 한 세대 남은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 아주 저렴한 2억 9,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는 2억 8,500만 원에 세입자를 맞춰드릴 수 있고요. 실투자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시세 차익의 동반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10만 원, 그리고 대출 1억 9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5,700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750만 원에 수익률 13.2%의 아주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 건물이다 하겠습니다. 방 3개에다가 욕실도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 이제 천호동 매물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얼추 다 점검을 해드린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하실 때 유의할 사항들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염두에 두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뭘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익형이나 시세 차익을 볼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꼭 나오셔서 입지를 주로 이렇게 정확하게 지역 분석과 입지 분석 등 개발 분석에 꼭 신경을 써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매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매물로 살펴드렸고요. 이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이제 마지막 매물이 될 것 같은데요. 마폭으로 가볼 겁니다. 합정동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6호선 합정역, 그리고 6호선 망원역, 여기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9월 준공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 46제곱미터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이 위치해 있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 보겠습니다. 2억 5,8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이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8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수희 소장님의 전담구역 아닐까 싶어요. 마포구 합정동. 여기 있는 매물 저희 또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이 매물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 또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될지 살펴주세요. 네, 마포구 같은 경우는 주거, 업무, 환경, 그리고 상업시설을 다 갖추는 복합 개발을 위주로 해서 모토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대 성장 거점을 정해놓고 그 위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복합 개발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대학 간 업무타운 형성이 잘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는 인구 유입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안정적이고 리스크 없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또한 그 상권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과 그리고 한강변에 가까운 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장점 때문에요. 앞으로 지속적인 여력이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권이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그곳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곳일 텐데요. 입지적인 특징들 조금 더 꼽아드릴게요. 교통도 물론이고요. 주변 편의시설 같은 것도요. 네, 일단은 교통을 말씀드리자면 본 매물 같은 경우 위치가 합정역과 망원역 딱 중간쯤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호선, 6호선, 합정역이나 망원역을 도보 6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위쪽으로 또 홍대 입구역이 있기 때문에 공항철도나 경의선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여기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한강만 건너면 여의도, 옆쪽으로는 또 용산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용산부터 지금 상암 DMC까지 이루는 업무타운 형성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배후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는 입지를 갖고 있고요. 본 매물 주변에는 초중고 그리고 대학가는 내놓으라는 대학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대, 연대, 홍대 등 여러 가지 대학가가 있기 때문에 대학가까지 학생 수요들까지 수요할 수 있는 그런 배후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상업시설 또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홍대 상권도 이용하실 수 있고 크게는 신촌 상권 그리고 크게는 앞쪽으로는 합정 상권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메세나폴리스 같은 경우는 고급 주상 복합입니다.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매가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주변에 시설 하시는 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근처에 초중고도 잘 되어 있는데 전역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입주하시는 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좀 인기를 다시금 좀 머금기 시작하면서 값이 좀 이전에 비해서는 좀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큰 이유는 바로 개발 호재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합정동 매물을 소개해드릴 때마다 매번 듣는 용어들이 지금부터 나갈 거예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많이 좀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다 외우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살펴봅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합정동 균형 발전 촉진 지구인데 합정역에 가시면 메세나폴리스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으로 프로지오가 들어서 있고요. 또 구역 공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합정동을 가셨던 분들은 지금 가시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번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균형 발전 촉진주가 일어나면서 집가 상승의 여파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상암 DMC입니다. 상암 DMC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 8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롯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다면 한 1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배후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호재를 갖고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홍대를 또 끼고 있는데 홍대 같은 경우는 민재 역사 개발을 하고요. 또 홍대 상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백년 상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도 많이 상업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상업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가가 상승이 되면서 근처 지역인 합정이나 망원, 상수 지역으로 또 많이 몰리면서요. 집가 상승을 동반을 같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당일리 반주소가 밑에 있기 때문에 당일리 반주소 같은 경우는 지하화가 착공이 들어갔고요. 지상으로는 테마파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홍대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당일리 반주소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까지 끌어들 수 있는 인프라 효과를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색부터 상황까지 이어지는 개발을 또 복합 개발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래적으로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가가 올라가지만 아직도 집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도 괜찮지만 임대 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수요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학생들 많죠? 직장인들 상암, 여의도, 공덕, 마포까지 아우를 수 있고 여기에 상인들 많죠.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매물 아닐까 싶어요. 이제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언제 준공이 완료됩니까? 네, 준공은 지금 9월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룸치고는 전용이 정말 넓게 빠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 2개 크기 괜찮고요. 넓은 거실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편리성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했고요. 또 방범 신경 쓰기 위해서 CCTV, 그리고 젊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그다음 외부 내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또 앞쪽으로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하시는 것도 굉장히 편리한 데다가 개방감과 체감감도 굉장히 좋고요. 전용이 넓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 전세 얻는 것보다는 본 매물 눈여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가격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물 많이들 살펴드리지만요. 실투자 금액이 1,000만 원대 떨어지는 이 매물들이 흔치는 않나요? 근데 이 매물은 그러합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이 나오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본 매물 같은 평수는 지금 현재 가서 현장에 가셔도 연수가 좀 된 매물들도 거의 한 2억 8천 정도 주셔야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본 매물은 좀 저렴하게 땅을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분양가가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 5,800만 원의 분양가를 가지고 있고요. 전세가 지금 현장 가서 제가 해보니까 한 2억 4천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소액인 1,8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거고요. 월세가 정말 잘 나가는 이유가 업무타운이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에 100만 원은 무난하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 1억 7천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이 5,800만 원이니까요. 수익률 10%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아무래도 이런 매물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냥 뭐 직접 가보시고 주변 지역도 보셨을 테고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 딱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여기서 가깝고 네. 인구 유입이 잘 되고 그런 주요 지역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럼요. 투자하실 때 예. 그게 또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포구 합정동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가보시면 역도 가깝고 업무타운 형성이 잘 되어 있는 데다가 길 자체도 정비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상업시설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찾으시는 분들, 앞으로 수익을 내면서 차익을 보면서 미래 수익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높은 전세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투룸 매매하셨다가 같이 올라갈 때 한 번 더 파셔서 수익을 내서 더 큰 집으로 옮기시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신혼부부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의할 점 간단하게 좀 챙겨볼까요? 네, 유의할 점이라면 정말 저희가 맨날 강조를 하지만 현장에 오셔서 보지 않으시면 그 감이라는 게 오지 않으시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개발 호재 많이 알고 계시지만 현장에 와서 꼭 확인하셔야 아 정말 그렇구나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현장 방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나 봐요. 발품 좀 팔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정리하겠습니다. 보시죠. 오늘도 3가지 매물 살펴드렸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세요. 궁금한 것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2077-6392번입니다. 오늘 이해날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 그리고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